12번째 출간된 책 공감생명이라는 책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올해 벌써 2번째 출간이거든요. 4월 달에 태교 45개월이라는 제목으로다가 책을 출간하셨는데 그 왕성하고 끊임없는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참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렇게 책을 1년에 들었었는데 선생님한테 4년 배우면서 이 생명에 대한 그 말의 밀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생명하면 엄청난 울림이 이 말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책을 이제 12번째이지만 아직 4년이 안 됐어요. 이 의심충심 상담센터를 오픈한 지. 근데 이분이 센터를 보면은 8번째 책이에요. 4년도 안 된 일이 이제 8번째 책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강의를 하나 하면 책 한 권이 나오고 강의를 하면 또 책 한 권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온 게 태교에 대한 책도 있고 죽음에 대한 책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내신 거는 공감 생명인데 송 선생님이 이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중점으로 하셨는데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공감해야 한다는 거,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던 공감이라서 오늘 이렇게 5분 계시는데 과연 앞으로 우리 인간이 어떤 길을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기계의 문명과 시장의 논리 속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다가 우리가 사라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생각도 주고받으면서 한 10분간, 15분간 저는 이제 아티스트로서 평생을 살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서. 그러니까 남도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나를 좀 희생하는 생활을 좀 했어야 되는데 줄기차게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특히 인생인 책을 이제 읽으면서 한 3번을 읽었거든요. 태교 읽었고 공감생명을 아직 못 읽었어요. 그래서 생명은 죽음이다, 죽음은 생명이다. 예, 그 책하고 욕망의 바이러스. 예. 그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그 선생님의 주장을 제가 거의 동행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 작품하고 선생님의 해박한 지식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내가 그동안 이제 해왔던 거를 미래 세대에 조금 보탬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참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뵈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특히나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진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작품 속에서 주장하는 것도 생명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휴머니티 인간 처음을 이제 어떤 내면 속에 어떤 근거를 두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내면보다도 화가니까 시각적으로 그거를 표현하는 작가예요. 가장 우리가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성에 관련된 작품의 어떤 주제를 천착한 것은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또 한번 생각하게 하니까 세계의 그야말로 절대적인 이 작가들조차도 성에 관한 큰 습대를 남겨놓고 지금까지 작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풀어보겠다고 저도 한번 나섰는데 때마침 이렇게 임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생각이 필요 없이 그리기만 해도 된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고, 제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제 시각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작품으로서 이렇게 앞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라고 하는 거, 뭐 조각이든 또는 그림이든 또는 뭐 글을 쓰든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 찾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보고 또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방향으로 자기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바로 이것이 글을 쓰는 원인이고 모티브고 또 작품을 하는 그 모티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탄생과 우주 탄생 또는 생명 탄생, 이러한 그 과학적 측면의 그 아주 해박한 예측을 주시고, 제가 뭐 책은 다 안 읽었지만은 그 삶과 연계시켜서, 자신의 삶과 연계시켜서 전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뭐 일부 보니까 우연과 선택과 그 질서를 추구하면서 또 생명체들의 생명놀이, 또 이것을 통해서 또한 삶의 생명의 승부성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측면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 그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보를 제가 본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나는 거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서울대 생명과학부 강봉균 교수라고 있어요. 강봉균이라고. 그 양반이 서울대 기억연구단을 이끄는 그 핵심 지도자인데, 근래 그 기억연구단에서 뇌 속에서 기억이 저장되는 그 시냅스를 세계 최초로 찾아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그 두 신경세포인 뉴런에서 뻗어나온 그 돌기들 사이, 돌기를 이루는 틈새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통로라고, 신호를 주고받는 통로. 근데 그 인간의 뇌 속에는 1000개의 그 시냅스가 있는 거예요. 1000개의 시냅스가 있는데, 그 속에서 그 기억을 저장하는 그 장소를 찾는다는 게 그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찾는 것만큼 어렵다. 70여 년 전에 로나르드 웹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기억이 저장되는 것이 시냅스라는 것을 알았지만 기억을 증명하지 못했다. 근데 이거를 아마 이 강봉균 교수가 10여 년 만에 연구 끝에 찾아냈다는 아주 획기적인, 이게 이제 나중에 치매 치료와도 관계가 된다고요. 이런 걸 발견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인간에 대한 인간 생명에 대한 연구가 참 부단히 끊임없이 연구되고 밝혀지고, 우리는 또한 그 혜택을 누리고, 또 생명의 존엄성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또 한편으로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제가 어느 소설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연구를 하고 해서 어떤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 않느냐,
아까 좀 전에 이 생명이 이 이야기의 주제인데 생명도 눈에 보이는 생명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에 대한 디스커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그 부분으로 생각한다면은 인간의 감성적 측면 또 이러한 감정이라든지 이러한 그 심리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분야가 참 영구적으로 연구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아무튼 그 인간과 생명에 대해서 참 그 강한 연구를 하시고 또 많은 이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의미를 참 띄워주는 윤정희 작가님께 이 자리에 들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생명을 더 존중해야 되고 이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공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서가 감정이 또 우리 인간이 가진 지각 기능이 다 일깨워져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함께 머무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곧 자연이고 자연이 내가 되는 그 상태를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 현상계에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공감하기 위해서 세상과 우주와 자연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가진 소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 그것부터 먼저가 아닐까. 그게 인간성 회복이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 내가 생명과 죽음을 함께 반복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그래야 되지 않나요? 요즘 뭐 이기적인 욕망, 이타적인 욕망 두 개 다 공존한다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어쨌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생명과 공감하지 않으려는 또 자기만의 어떤 파쇼적인 독단성이 또 인간한테 있어요. 이것을 성찰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주 교수님 말을 들으면서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준비해오라고 소리 나고 갑자기 다시 시켰거든요. 준비하면 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제가 윤정 작가 처음에 만나가지고 책 한 권을 받았는데 한 20페이지 봤나? 20페이지 보고 나니까 계속 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솔직한 얘기예요. 이제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두껍게 해서 다시 볼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저 아우님 책 만드는 거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지구에 사는 놈 맞나? 외계인 같아요. 왜냐하면 단시간 내에 그 글빨이 그렇게 나온다는 게 난데 나로서는 글을 원래 못 쓰기 때문에 좀 굉장히 경이로워요. 모든 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예술에 대한 제 갖고 있는 마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예술을 하면 영혼이 성장합니다. 저는 요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사진을 그럭저럭 한 52년 하다 보니까 사물을 보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는 습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예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독교인도 아니고 천주교인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지만 내가 있을 때는 신이 안 보이고 내가 없을 때는 신이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즉 자유를 없앨 때 생명이 보이는 것이다. 정말 이렇게 봐요.
그 윤정선 책을 제가 다 읽지 않았다 아까 고백을 했지만 앞으로 반드시 읽을 겁니다. 제가 좀 근래 바빠서 못 읽었는데 자신이 죽음으로써 또한 자기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다. 또 책 가운데는 호모 사피엔스, 욕망의 덩어리인가. 사람은 사실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그 욕망을 없애야지만 진정한 인간 생명을 보인다. 결국은 윤정 선생님 책에서 뭐 얘기를 했지만 자기를 버리는 데서 진정한 자기가 탄생한다. 그런 것을 제가 얼핏 느꼈어요. 인간이 성장하려면 인간의 세포가 매일 수억 개씩 죽는다고 하죠. 또 세포에 태어나요. 그래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 인간의 몸속에는 수많은 죽음과 탄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존재하잖아. 우주라는 것을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은 하나의 세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 그 우주에, 그래서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우주거든요. 인간의 눈에는 바닷물도 있지만 별도 있다. 그걸 보면은 역시 인간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고 또 우주를 보면서 인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을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우주를 알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글을 쓴다면 바로 이것이 영감이 담기는 글이 아니겠는가 그런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첫 번째 것은 결국 버림이 아니겠느냐. 자신의 욕망을 버리면서 생명을 진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컵이 있거든요. 이 컵에다 물을 담았는데 유리컵인데 완전히 막 뒤흔들었어요. 진흙이가 고였을 때. 이게 진흙탕물이거든요. 이게 좀 시간이 흘러가니까 맑아지더라고요. 가라앉고. 그래서 어떤 분이 역사를 그렇게 변하는 거 들었습니다. 포악한 지배자가 없고 모두가 다 이렇게 무정부 상태이고 그 다음에 포악한 지도자가 있고 포악한 지도자가 있는 게 낫대요. 지도자가 있는 게 낫다고? 네, 무정부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도 어느 정권도 역사가 조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구조물이 가라앉는 시간이 100년, 200년이래요. 가라앉고 나면 끝나는 거래요. 지금은 구정물 시대요? 예컨대 이제 이성계가 이제 고려 조선을 개국하고 나서 100년 정도 됐을 때 최종 시대, 200년 됐을 때가 선조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저는 얘기 잘해요. 좋은 놈도 없고 나쁜 놈도 없다. 이 구정물 상태일 때 보게 되면 구정물 상태 보이고 가라앉으면 깨끗하게 보이는 거고 저는 한때 대학교 다닐 때 쓸데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카를 마르크스 형님을 좋아했거든요. 레닌 형님을, 마오 형님을.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고 러시아가 본 모습을 드러내고 이분 몽땅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먼저 봤겠죠. 우리 나이가 어리석으니까 늦게 본 건데 중국을 봤어요. 그러면 100년 이상을 아주 미래 사회주의를 위해서 인간성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과학적이잖아요. 살아왔어요.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게 되면은 시계불안이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결국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엿볼지언정 인간성은 처음 있을 때나 지금이나 본질은 다름이 없고 또 하나 조금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인간하고 동물은 다르다고 봐요. 지금 반려동물이라고
결혼식 때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반려견, 반려묘, 반려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한자를 찾아봤어요. 왜? 근데 개견자를 안 붙이고 사람 인자를 쓴단 말이에요. 여자에다가 반자에 됐잖아. 그게 그렇게 되네. 네, 찾아봤어요. 그래서 원래 반려묘, 반려견 쓰면 안 돼요. 인간은 짐승하고 구별되는 어떤 하나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은 뭐 생태, 뭐 우주, 뭐 생명 하다 보면 인간을 개새끼 취급하더라고. 뭐 고양이 취급하라고. 이거는 인간의 고귀한 본성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이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모습 보였다고 이렇게 진지하게 또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진